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자, 사장님들을 위한 엑셀 및 원가 팁. 이번 시간에는 각종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뭐 식당 메뉴별 원가 계산, 재료비 계산, 손익분기점 분석, 매출 분석, 원가 손익 분석 등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사장님들이 영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인원을 한 명 채용할지, 재료비가 몇 퍼센트 오를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손익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잘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머릿속으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계산이 안 하시고 이렇게 실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낭패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는 거는 엑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영상입니다. 자료도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자료고요.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부터 이 전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그런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 손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전월 실적이죠. 전월 실적이 3,000그릇을 팔아가지고 전체 기준에서는 3,330만 원의 매출을 했고, 재료비를 뺐을 때 공원이익이 약 1,93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인건비가 880만 원, 고정비가 540만 원 들어서 공원이익에서 다시 인건비와 고정비를 뺐을 때 이익이 5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때 이익률이 약 15% 정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현재의 보통의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가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이제 판매량이 먼저 계산이 되겠죠. 판매량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판매량을 한 10%, 20% 정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근데 판매량이 늘어나면 손익이 어떻게 될지, 또는 판매량이 이 다음 달 이후부터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판매량이 한 20%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판매량이 줄어들 때는 우리 손익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를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뭐 재료비가 상승된다. 그럼 재료비가 상승되면은 우리의 손익은 어떻게 되고, 그럼 판가를 얼마나 올려야 될지, 이런 것도 계산해보고 싶고, 또 이제 뭐 장사가 잘 되거나 해가지고, 또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너무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인원을 한 명 더 충원해야 되겠다. 이런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건물 주인이 월세를 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월세 값이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어놨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준 손익은 이렇게 있고, 시뮬레이션 손익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걸었을 때 이게 변경됩니다.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이 밑에 변경 팩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변동하는 경우도 있고, 상수값으로 얼마만큼 변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다 만들어 놨고, 두 군데 아무 데나 입력을 하더라도 위에 시뮬레이션 손익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량, 육회비빔밥의 판매량이라고 하면은 수식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기존의 300그릇을 에다가요, 비율 1 플러스 비율 변동률 곱하고, 그 다음에 상수값 변동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회 비빔밥이 10%더 늘어난다 하면은 여기가 33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상수값으로 육회 비빔밥을 뭐 50그릇을 더 팔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변경하거나 상수값으로 변경하거나 아무 데나 변경해도 되고요. 변경하면 위에 이거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판매량을 10%씩 늘릴 경우에 손익이 어떻게 되는가? 이 메뉴 3개에 대해서 동일하게 10%씩 늘린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보통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구하는 방향이 되겠죠. 맛있어서 손님들이 더 많이 오면은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자, 10%, 10%, 10%를 반영을 하면요. 3,000그릇이 3,300으로 변했죠. 그래서
기준 대비 이게 기준이고 현재 이게 시뮬레이션이니까요. 기준 대비 300글씩 늘어났고 매출액은 330만 원이 늘어납니다. 고원이익은 190만 원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고정비는 변경이 없으니까 이익이 70만 원이 늘어나서 이익률은 19%로 변경이 됩니다. 자, 판매량이 이렇게 식으로 변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재료비가 5% 거래처에서 이제 오른다는 뭐 연락이 왔어요. 물론 이제 고깃값만 오른다고 뭐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5%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료비에다 5%씩 올려봤어요. 그러면은 수익 한 70만 원 정도 공원이익이 나빠지고 그럼 이익이 전체 70만 원이 나빠지고 이익률은 15%에서 13%까지 약 2% 정도 떨어진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판가는 뭐 예를 들어서 막 3%씩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이제 재료비가 올라가는 거를 판가 3% 올려서 이제 상쇄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렇게 자 인건비 한 명을 더 충원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한 명을 충원한데 알바 한 명을 더 쓴다. 그래서 알바 한 명을 뭐 하루에 한 4시간, 3, 4시간, 4시간 정도 써가지고 한 달을 쓴다.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가 약 한 뭐 90만 원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건비에다 9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 상수로 넣는 건 밑에다 넣으면 됩니다. 90을 넣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90만 원이 증가하죠. 그럼 이익은 90만 원만큼 나빠지고 그럼 90만 원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익률은 그만큼 이제 2.7%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말고 이제 만약에 고정비다. 월세가 현재 월세가 얼마였죠? 잠시만요. 현재 월세가 3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을 더 늘려달라고 해요. 그럼 50만 원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50만 원을 넣으면은 50만 원이 나빠지고 1.5% 정도 나빠질 거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여기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익이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목표 이익을 세우고 목표 이익을 1000만 원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럼 10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판매량을 몇 퍼센트 좀 늘려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지겠죠. 판매량을 10%씩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1900만 원까지 이게 700만 원이 됐네요. 이익이 700만 원이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가 이익을 키우는 방법은 물량을 늘려서 매출액을 늘리는 방법하고 원가 절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원가 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비를 5%씩 감소하는 뭐 거래처 다변화를 해서 5%씩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익이 조금 더 개선이 됐죠. 700, 거의 800만 원까지 왔네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좀 줄여볼까요? 인건비를 알바 한 명을 줄여서 60만 원을 줄이고 고정비를 여차여차 뭐 쥐어짜서 30만 원을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한 770만 원으로밖에 안 되네요. 잠시만요. 밑에다 넣어야 되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한 870만 원 정도 됐죠. 그러면은 판가를 자 판매량을 뭐 12% 정도로 한번 올려볼까요? 이 정도 하면은 이익이 900만 원. 13%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15%를 올려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재료비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고정비를 마이너스 50만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1000만 원이 됐죠. 목표 이익 1000만 원을 이제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판매량을 15% 올리고, 재료비를 6% 정도 감소를 하고, 인건비를 60만 원 정도 줄이고, 고정비를 50만 원 정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 가지를 좀 이제 같이 만지면서 했는데, 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다 없애고, 재료 순수하게 판매량만 변동시켜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제 막 넣으시면 됩니다. 20%를 늘렸을 때 이익이 900만 원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22%. 자, 25%를 해보겠습니다. 25% 하면은 990만 원이 되네요. 26% 하면은 1000만 원이 됐죠. 판매량, 다른 거를 변동시키지 않고, 재료비도 그대로 가고, 고정비도 그대로 갔을 때, 판매량만 26%까지 늘리면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26%라고 하면은, 지금의 판매량 대비 약 25%, 그러니까 거의 이제, 4분의 1 정도를 더 늘려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익이 1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간단하게 이제 판매량만 가지고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영상,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사업하시는데 많은,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나, 사장님들 현실에 맞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